업무 공간 색채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 공간 CAD 도면을 포토샵에서 컬러링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오토캐드 파일을 포토샵에서 작업 가능한 EPS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토캐드에서 EPS 파일 제작을 위한 출력 환경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오토캐드에서 제작된 도면을 포토샵에서 불러올 경우 단순히 이미지 저장을 통해 불러올 수는 있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 표현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스케일이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스케일과 선 가중치를 가지는 벡터 포맷인 EPS 또는 PDF 포맷으로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EPS 포맷을 만들기 위한 환경 설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를 오픈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도면 업무 공간 도면을 바탕화면에서 저장해 놓은 업무 공간 도면을 열어줍니다. 자, 해석되지 않은 참조 도면 파일은 무시해 주시고요. 자, 평면도 도면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먼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평면도에 뭐 우드 플로링이라든지 뭐 솔리드 해치가 있다면 그것은 지워서 포토샵으로 가서 포토샵에서 매핑을 해주는 게 더 깔끔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치는 다 지워지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인쇄에서 플로터 환경을 설정을 해 볼 텐데요. 인쇄에서 더 쭉 내리면 플로터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플로터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플로터 추가 마법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플로터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우리는 모델명은 아도비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1로 EPS 파일로 변환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마침.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1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닫아 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 기본 사용 용지 크기를 확인해 주시고, 프린터 플로터에서 우리가 지금 생성한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1을 선택을 해 주시고, 파일의 플롯은 도면을 저장할 때 내가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 크기는 우리는 A3 가로 A3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축척도 200분의 1 도면이니까 200분의 1 도면에 맞게, 그리고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우리 A3 CTV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로 출력할 도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에서 도면을 확인했는데 어떤가요? 원도가 잘려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도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나와서 등록 정보로 한번 가볼게요. 등록 정보에 보면은 일반 포토 장치 및 문서 설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표준 용지 크기 수정 인쇄 가능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체크를 하시고 밑에 우리가 사용할 A3 가로 용지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인쇄 가능 여백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는 다 0으로 여백을 없이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다음, 마침. 자, 오케이.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플롯에 대한 변경 사항만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쭉 이 상태로 적용을 해서 플롯을 할 건지를 묻는 항목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쭉 이 상태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에 체크를 하고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잘 들어왔는지 다시 윈도우로 체크를 하고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왔죠? 네, 잘 들어왔어요. 플롯 체크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은 이제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다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업무 공간 도면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포토샵으로 가서 우리가 저장한 파일을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업무공간 도면 EPS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자, 그런데 Rasterize EPS 포맷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해상도를 묻는 그런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해상도가 거의 일반적으로 150에서 400 픽셀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A3에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150으로 놔볼게요. 이제부터 포토샵에서 평면 컬러링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일단 포토샵은 위쪽에 명령어가 편집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 뭐 선택 아이콘들이라든지 버켓 툴, 그리고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히스토리들,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 그리고 레이어, 우리가 캐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면도 레이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것이 나중에도 이제 레이어 관리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레이어 1을 두 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리고 평면도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배경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배경이 체크무늬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도면이랑 체크무늬랑 조금 정신없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화면을 하얀 종이를 깔아줘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레이어를 생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은 레이어 1이 다시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 줄 수 있는데 아래로 끌고 올게요. 그리고 이름을 똑같이 바탕이라고 바꿔줘 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얀색을 깔아 줄게요. 색깔을 화이트를 지정해 주고 페인트 버켓 툴로 부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가 편해졌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천정도 인면도 같은 프로세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할 때마다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갔더라도 천정도에서 인면도에서 다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면도 지금 컬러링을 할 텐데요. 평면도 컬러링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제 마감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업무 공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상 적용을 사용해서 평면도를 구분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이는 업무 공간, 이쪽 중간으로 보이는 회의 공간, 그리고 이쪽 끝으로 보이는 뭐 임원 공간, 그리고 휴게 공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략적으로 마감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레이어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하고 여기는 업무 공간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지금 선택 툴로 우리가 지금 업무 공간을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그런 다음에 컬러를 지정을 해줄게요. 우리는 약간 업무 공간의 컬러를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버켓 툴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 복도까지 업무 공간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마우스가 플러스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적용할 공간은 한 번에 같이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죠. 한 번에 페인트 버켓 툴로 부어줄게요. 그럼 한 번에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선택한 것을 이거를 없애주려면 딜리트 알파벳 D 딜리트의 D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면은 이 선택 부분이 없어지고요. 다시 레이어를 생성해서 임원 공간이라고 레이어를 생성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임원 공간 더 돋보기 툴로 키워서 작업하기 편하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임원 공간은 우리 약간 바이올렛, 근데 원하는 컬러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찍어줄게요. 그리고 페인트 버켓 툴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손바닥으로 끝으로 밀고 가서 여기도 임원 공간, 그런데 여기 비서실 공간도 같이 임원 공간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툴을 버줄게요. 저희가 여기 임원 공간, 여기 공간을 빠뜨렸네요. 비서실도 같이 임원 공간으로 포함을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해주고 마우스 돋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들리면 자기가 원하는 지금 사이즈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픽 언 스크린으로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의 공간으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클릭, 다시 글자 중앙을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 공간 엔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돋보기로 좀 줌인을 해서 선택 툴로 컬러를 또 지정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약간 오렌지 계열로 이렇게 버켓 툴을 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바닥 툴로 여기,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여기 한 번에 버켓 툴로 부어줄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손바닥 툴로 지어서 여기도 큰 미팅룸 회의 공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버켓 툴로 같은 컬러를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선택한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그 다음에 우리 돋보기 오른쪽 마우스 픽 언 스크린 전체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남았나요?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집중 공간,
자, 어느 버전으로 하면 여기 윈도우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진 버전은 안 되네요. 그래서 집중 공간 살짝 안 맞는 부분은 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한 번에 공간을 지정을 해주고, 자, 그럼 지정을 해주고 컬러를 다시 지정을 해줄게요. 선택을 제가 원하는 좀 컬러를 찾아서 좀 진하네요. 약간 조금 해서 자, 컨트롤 D를 해서 선택 해제를 하시고 여기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은 다시 조금만 다시 잡아서 버킷 툴로 부어줄게요. 네, 컨트롤 D. 그리고 여기 창구 부분은 다른 컬러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마우스가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줌 아웃이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또 집중 공간을 찾아서 가볼게요. 집중 공간, 이쪽에도 집중 공간이 있죠? 여기 부분,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다 한 번에 잡아서 버킷 툴로 집중 공간을 해주시고요. 또 손바닥 툴로 여기도 다 같이 집중 공간으로 해줘 볼게요. 그리고 돋보기 툴로 픽 온 스크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다 채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휴게 공간, 이렇게 휴게 공간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휴가 공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장을 한 번을 해주고요. 휴게 공간은 저장은 우리가 바탕화면에 업무 공간 평면도라고 해줄게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저장하기를 추천드려요. 중간에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장은 계속 습관화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컬러로만 넣어봤는데 한번 패턴을 만들어서 마감재를 우드 플로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는 이거를 우드 플로링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뭐 구글이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원하는 맵을 똑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드 플로링을 하나 준비를 해서 에디터로 가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어요. 한글 버전은 뭐 패턴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우리는 우드라고 이름을 적은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도로 가서 우리가 우드 넣을 공간, 우리는 우드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을 다 우드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에디트 편집으로 가서 필 한국어 버전은 7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스 컨텐츠 유스는 우리가 여기가 패턴을 일단 눌러주고요. 패턴 사용 그리고 커스터머 패턴은 우리가 지금 생성한 우드가 보일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오케이
누르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한 게 있죠. 다시 그 전 단계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도 레이어 생성을 하나 해줄게요. 휴게 공간. 그래서 에디트, 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드 플로링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D에서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자, 우리 다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잘 됐으면 이제는 이 OA실과 이 지금 OA실과 이 지금 창고 부분 그 시프트를 눌러서,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마우스가 시프트를 눌러서 창고 부분, 그리고 손바닥 툴로 그리고 이쪽에 창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창고 부분, 여기를 우리는 창고라고 하고 선택 툴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페인트 버켓 툴로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해제. 자, 그러면 도면이 지금 영역이 다 구분돼서 컬러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들, 지금 공사 제외 범위들이 있겠죠. 제외 범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세요. 잡아서 다시 또 레이어 생성을 해서 여기는 공사 제외 공간으로 해서 약간 다크 그레이로, 자, 약간 시선에서 묻히게 버킷 툴로 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맨 아래로 가게.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D에서 선택 부분을 없애주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여기 우리 이렇게 약간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T, 알파벳 T를 누른 다음에 지금 이 면적을 약간 조정을 해주고요. 마음에 들었으면은 엔터. 밑에도 다시 컨트롤 T 해서 약간만 더 내려줄게요. 엔터. 그 다음에 복도를 같이 깔아줄게요. 여기 복도는 좀 다른 컬러로 한번 깔아볼까요? 복도는 조금 더 한 톤 밝은 컬러로 깔아볼게요. 오케이. 다시 버켓 툴로 해주고, 여기도 지금 들어오는 입구 복도니까 약간 또 같은 밝은 컬러로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 선택 범위 해제는 컨트롤 D.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장, 세이브, 그리고 돋보기로 픽온 스크린. 자, 공간, 그래서 영역에 맞는 평면도 컬러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평면도 컬러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